앞으로 국내적인 게 아니고 국외적인 부분도 살펴봐야 할 분위기인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국제적인 분위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닥치고 현장 발품 황제 남호 이석주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이 어뜸입니다. 자, 오늘은 피디님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나무쌤. 네. 네, 오늘 질문입니다. 우선 저는 현재 부동산 공부를 한 지 6개월 조금 넘은 부동산 신생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무주택자이고요. 개인적으로 거주 목적이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지금 집을 구매를 하는 게 적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무쌤께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무주택자면은 아주 좋은 시기인 거죠. 특히 지금 같은 시장은 현금 보유가 많이 있는 사람에게는 정말 투자하기 좋은 최상의 적기인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 피디님께서 투자금이 얼마 있느냐 그리고 어느 지역에 관심이 있느냐가 중요한 관건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무주택자인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다주택자인 분도 있을 건데 무주택자이면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서치하면서 집을 사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도 팔지 않을 것이고 떨어져도 팔지 않을 것인데 이왕이면 피디님처럼 거주 목적이 주력이라면 매수를 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고요. 피디님께서 거주하는 곳이 아무래도 구로구에 피디님이 거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로구에 내가 관심 있는 단지 저번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물수를 체크하면서 앞전 실거래가가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이 정도 금액이면 매수할 수 있겠다. 앞전 실거래가에 보다도 저렴하게 나왔다. 그러면 급급매인데 저라면 무주택자이고 투자금을 조금 부족하다 하면 부모님에게 좀 돈을 빌려서라도 이참에 한번 매수하는 기회를 한번 노려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단 급급매도 중요하지만 경매를 통해서 구로구에 관심 있는 단지가 나오는지 서치를 하면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적인 방법도 좋고 항상 부동산에 내 집 드나들듯이 소장님을 찾아뵙고 인사 나누면서 내가 관심 있는 단지 인근의 부동산에 가서 분위기를 체크하고 가격, 급한 사연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늘 제가 얘기하던 이혼이라든지 이주라든지 이직이라든지 아니면 일시적 2주택자인데 부득이하게 비과세 받고 또 새로운 아파트를 가게 되는 분들이라든지 지금같이 매수 심리가 얼어붙은 시기에 무주택자이면 그런 기회를 노려서 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자주 가서 흐름을 파악하고 투자금이 얼마 들어가면 그 금액에 맞는 걸 준비를 하고 또 저녁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부모님 찬스도 좀 노리고 일정한 가격이 오지 않으면 경매나 공매나 그 물건이 계속 나오는지 서치를 해서 접근하는 기회를 노리면 피디님에게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나무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 네네. 요즘 뭐 하락기, 침체기, 거래 절벽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이럴 때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이런 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투자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딱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주식으로 치면 작전주처럼 금방 샀다가 오르고 떨어지고 이런 거에 아마 좀 많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를 했던 부동산들 예를 든다면 취득세 중과를 통해서 매수할 수밖에 없었던 부동산 뭐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흥숙, 원룸, 초기 재개발, 공시지가 1억 이하 근데 이걸 사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느 요건에 충족했을 때는 매수가 가능한데 지금같이 이렇게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부동산 하락기, 거래 절벽, 침체기가 이렇게 맞닥뜨려지게 되면 그런 작전주 같은 부동산은 더 많이 하락하게 되는 분위기거든요. 얼마 전에 지식산업센터 본부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그동안에는 서울에 지식산업센터 물건이 정말 나오지 않았는데 좋은 물건이 있으니까 대표님 한번 관심 있으면 전화 한번 주세요 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때는 한참 지식산업센터 분위기 좋을 때는
분양 대행하는 분들이 물건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입주 의향서 낼 수 있는 물건들이 많지 않았었고, 오피스텔 또한 인기 많았을 때는 물건이 거진 괜찮다는 지역, 수도권에 있는 지역, 인근의 아파트 가격이 20억 이상 넘어가는 오피스텔 부분, 거기다가 방 2개, 거실도 있고 뭐 3베이 구조, 이런 오피스텔은 정말 인기가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초기 재개발, 뭐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신통기, 공공재개발 인기 붐이 일어났었을 때 건립가 산정 기준일 이전의 물건들을 미리 매수를 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런 물건을 매수한 분들도 많단 말이죠. 그런 건 사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아마 싸게 들어가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지금 시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미리 샀다면 상황에 따라서 실거주하는 분들이나 원주민들에게 매도 전략을 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내 투자금이 작게 들어갔다고 하는 서울에 있는 물건이라면 오래 보유를 해도 어차피 내 생에 새로운 신축 아파트 들어가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녀분들 명의로 아마 정려해서 많이 매수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임차 수요가 많은 곳, 여기 있는 곳, 뭐 이런 곳은 가져도 아무 문제는 없지만 여기 없고 뭐 생길 거야라는 지역, 그리고 인근에 똑같이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가 많은 지역, 오피스텔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역은 조금은 지금 시기는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무쌤, 마지막 네. 질문입니다. 네. 제가 기사를 보다가 역전세 단어를 요즘 굉장히 많이 보는데 네. 역전세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역전세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년 전에 4억 5천의 전세를 살았던 분이 갑자기 지금 시기에 보니까 전세가 4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임차인께서는 불안하잖아요. 초보분들이나 무주택자인 분들이 집을 계약하게 되면 제일 먼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그렇게 받는 이유는 추후에 우리 집주인들이 역전세나 아니면 사업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내 보전금을 지킬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는 건데, 시세보다 역전세가 낮지만 4억 5천에서 4억의 전세가는 떨어졌지만 예를 들어서 매매가는 뭐 10억이다, 9억이다 이러면 내 보전금은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은 하는 건데, 그거보다도 집값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거주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임차인 분들께서도 항상 그 시세, 가격 흐름 체크도 중요하고요. 조심해야 될 거는 아무래도 이제 4억 5천이라는 원래 전세에서 5천이 떨어졌다.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저는 그래요. 시원하게 5천만 원을 내어드리는 거지, 임차인에게. 어차피 나중에 줘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재계약을 묵실갱신이 아니고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서 임차인의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거죠. 근데 돈이 없다. 그러면 뭐 한 2천이라도 그 정도라도 주면 임차인도 조금은 더 마음을 한결 내려놓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무쌤. 질문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부동산 시장이 지금은 전체적인 지역이 다 하락하는 분위기는 아니고 횡보하는 지역도 있고, 아파트로 치면 평형별로 하락하는 거, 상승하는 거, 횡보하는 거, 지역도 마찬가지로 상승 지역, 하락 지역, 횡보 지역, 이렇게 전체적인 그런 분위기인데, 다만 원희룡 장관님께서 아파트 가격 40% 더 하락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듣고 좀 무주택자인 분들이나 집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매수 심리가 많이 얼어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길어지는 거, 그거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됐고, 그리고 금리가 인상이 되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보이지 않는,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3년임을 하면서 흥따라는 부동산 그룹이 있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웃시켜야 되는 게 맞지만 시진핑 국가 주석 입장에서는 아웃시키게 되면 중국에 어마어마한 타격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아마 어떻게 보면 산소 호흡기를 물리지 않았나 생각은 하거든요. 앞으로 국내적인 게 아니고 국외적인 부분도 살펴봐야 할 분위기인데, 지금 언론이라든지 국제적인 분위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좋지 않은, 좋은 걸 찾는 시기인 것보다 안 좋은 걸 찾는 시기가 많은 현 시점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현금 보유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4년 전에 매수했다, 6년 전에 매수했다고 하신 분들은 정말 급하지 않으면 보유하시고, 현금 보유를 해서 조금은 제가 추운 겨울을 위해서 식량을 저장한다고 생각하고 고가에 내놓으면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매매 잘하는 TV에도 영상이 있지만 최저가 아니면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하고 비슷하게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팔아도 4년 전, 6년 전에 매수한 분들은 이익이 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매도를 하는 전략적인 방법. 그래야 매물이 거래가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현금을 보유하면서 수익형 부동산이든 아니면 좀 더 이보다 더 떨어지면 정말 부동산이 망한다 할 정도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란 생각에 뭐 경매든 공매든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매수를 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적인 전략적인 포지션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궁금증 그리고 현장 소식 이런 부분을 비디오를 통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멋진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